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백대호입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미적분.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앞에 공통에 비하면 29랑 30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제 관계식이 너무 잘 나와서 푸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배워갈 것들 오늘도 잘 배워가 봅시다. 자, 23번부터 볼게요. 자, 23번에 그냥 이계도함수 미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두 번 미분 잘 합시다. 그래서 f'x 구해주면은 2 코사인 2x고, 그 다음에 f'(x)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4의 사인 2x죠. 그래서 이쪽에다 4분의 파이 넣으면 사인이 1 되니까 마이너스 4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4번. 지금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 하고 나왔는데, 주어진 급수의 합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AN분의 N 빼기 A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하고 나와 있고, 우리 텔레스코핑, 그러니까 교대로 사라지는 수열이죠. 그래서 이 친구를 BN이라고 보면 이 친구는 BN 플러스 1이고 1을 넣어서 쭉 나열하게 되면은 이제 이웃 한항들이 맞물려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리미트만 좀 살려 놓으시고 시그마부터 계산을 하면 A1분의 1 빼기 A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이에요. 자, 근데 우리 텔레스코핑 하던 이제 습관이 남아있어서 얘 0으로 날리면 이제 큰일 나고, 첫째 항이 1인데 3분의 2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1, 그 다음 얘는 최고차의 계수비인데 얘가 dn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d분의 1, 이게 지금 문제에서 준 3분의 2다. 자, 그럼 1에서 3분의 1 빼야겠죠. d는 3. 그래서 24번도 멋지게 풀 수 있었죠. 그 다음에 25번. 25번부터 도형 나와서 되게 당황했을 것 같은데, 자, 이 정도를 봅시다. 저는 우리 수업 들었던 친구들,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한테는 이 정도 말 해주고 싶은데, t가 0으로 가니까 그냥 OP, 직선으로 근사시켜도 됩니다. 첫 번째, 근사시키는 거예요. 선형 근사죠? 접선으로 근사시키는 거. 그래서 그냥 OP를 이제 직선으로 근사시켜서 y는 2x라고 바꾸면 여기가 지금 t, 2t가 되고,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닮음을 찾는 건데, 자, 얘한테서 세타라고 하면 얘 대 얘가 이렇게 세타 만들어서 얘 대 얘가 되니까 그 점을 꼭 유의합시다. 그러면 OP 대 FT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찾으면 루트 OT. 자, 여기는 ET니까. 그럼 이쪽이 2분의 루트 OT? 루트 OT? 그러니까 이게 루트 5 대 2잖아요. 그쵸? 루트 5 대 2는 FT 대 루트 OT. 자, 그래서 FT는 2분의 5t 하고 t로 나눠서 0으로 보내면 2분의 5다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정석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그림 그리는 건 똑같아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찌됐건 똑같이 얘 대 얘는 이제 얘 대 얘는 이제 얘 대 얘다 이용해서 위에랑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 어떻게 작성이 되냐면 OP 대 F의 T예요. 이게 ET라고 하는, 여기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이쪽 T, 이쪽 T잖아요. 그쵸? 그래서 ET 대 OP. 그러면 F의 T가 ET로 나눴을 때 OP의 제곱이 분자로 올라간다. 근데 얘는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쉽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2t분의 t제곱 더하기 2의 2t제곱 빼기 1의 전체 제곱이고 얘가 2t로 근사가 되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2분의 5t가 그대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t로 나눠주고 이제 근사시켜도 이제 별 문제는 없으니까 답은 4번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6번도 볼게요. 자, 26번은 극한식이 조금 특이한데 x가 0보다 크다 해서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fx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과 x분의 4의 n 플러스 1제곱 이게 분모에 깔려있고 x의 n 플러스 1제곱 x분의 4의 n제곱 하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항상 이렇게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오면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구간은 어떻게 저희가 나누냐면 공비로 잡혀있는 것들이 영향력이 누가 큰가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영향력을 비교한다. 자, 그럼 얘 x라는 애랑 여기에 잡혀있는 x분의 4랑의 영향력을 비교해야 되고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대소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제 정의가 된 거니까 제가 1사분면만 그려도 충분할 것 같고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면 교점이 2,2에서 형성이 된다는 걸 잘 알겠죠. 그럼 x는 2를 기준으로 해서 작을 때 0부터 2 사이에선 얘 x분의 4가 영향력이 더 큰 거고 x가 2보다 클 때는 x가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근데 x가 2일 때는 둘이 영향력이 같으니까 분모 분자가 똑같이 될 거고 얘들은 그냥 1이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0부터 2 사이에서는 얘가 영향력이 더 크니까 얘들을 지워요. 그럼 얘만 하나 남게 되니까 역수시켜주면 4분의 x가 남게 되네요.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인데. 자, 그러면 2분의 1 하고 찍히겠죠. 자, 근데 둘이 2를 넣으면 2의 n제곱, 2의 n 플러스 1제곱, 2의 n 플러스 1제곱, 2의 n제곱 이니까 둘이 똑같고 1을 찍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2,1을 지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y는 x, 하얀 색깔이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2 찍고 여기에다가 y는 x. 자, 그러면 저희한테 지금 필요한 게 요 그래프가 fx인데 여기에다 뭘 그으라고 했냐면 2x 빼기 3이라고 했어요. 근데 2x 빼기 3이 기가 막히게 얘를 지나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기울기가 2가 되도록 그어주면은 이 정도로 지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좌표, 여기 있는 좌표, 여기 있는 좌표를 찾아주면 될 것 같고, 자, 이쪽은 뭐 계산했다고 칠게요. 이제 x는 2x 빼기 3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3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로 확정이 된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4분의 1 x가 x 2x 빼기 3 풀면 되는 거고 넘겨서 해결해 주면 7분의 12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7분의 12, 3, 2 다 더해서 7분의 47을 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그냥 기출을 잘 학습한 학생이면 뭐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는 않은 문항들이었던 것 같아요. 26번까지가. 그래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고, 넘어가서 27번부터 이제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7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자, 지금 fx가 이제 3차 함수로 나와 있고 얘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매개 변수가 지금 역함수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고 미분계수를 물어보고 있으니 일단 식을 작성해 주면은 dy dt, dx dy를 각각 써주시면은 얘가 분자에 올라갑니다. 미분한 게. 그 다음 얘 미분한 게 분모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t는 3을 넣는 거니까 이제 g'3을 구하는 게 문제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역함수의 미분 계수는 원래 함수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이 미분 계수는 역수를 이룬다, 이런 기하적인 의미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fx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근데 뭐 변곡점은 0,1로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이제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gx의 개형이 뭐 나오게 되겠죠. 뭐 대충 그립시다. 자, 그런데 이 gx가 x는 3이 언제 되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얘를 y는 x 대칭시켰을 때 얘의 y좌표는 언제 3이 될까가 궁금한 거고, 여기에 x를 1로 설정해 주고 싶죠.
자, 그러면 당연히 3,1이 될 거고, 우리는 fx의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서 그걸 역수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f'x가 3x의 제곱 더하기 1이기 때문에 1을 넣어주면 4가 되고, 얘 미분계수가 4입니다. 그럼 얘를 역수시키면은 이쪽에서의 미분계수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4분의 1을 넣어서 계산 마무리. 그럼 4분의 1 더하기 1, 그 다음 4분의 1 빼기 1. 분모 분자에 4 곱해주면은 5 마이너스 3이니까 정답은 5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27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8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8번은 지금 두 상수 A, B에 대해서 fx, gx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fx는 A 사인의 x 빼기 코사인의 x. 자, 그 다음에 gx는 이제 2의 2x 빼기 b 제곱 빼기 1. 자, 그런 상황에서 fx, g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탄젠트 b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조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가조건 fk는 gk는 0을 만족시키는 실수가 열린 구간 내에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저는 일단 뭐 대입해 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k를 대입을 해보면 a의 sin k 빼기 코사인 k는 0 이고, 얘는 우리가 탄젠트로 바꿔서 푸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탄젠트 k는 이제 a분의 1이다 라고 찾으면 될 것 같고, 자, 선생님 왜 코사인으로 바로 나눠도 되죠? 인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에서 코사인이 절대 0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나눠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잘 유의해 줍시다. 자, 근데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사실 탄젠트 x랑의 교점은 1사분면에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k는 좀 디테일 잡아주면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 라고 결론 내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gk도 한번 풀어보면은 얘도 2에 2k 빼기 b제곱 빼기 1은 0인데, 자, 이거 만족시키는 게 사실 지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그러니까 b는 지금 2k 해서 나왔고, 우리 문제에서는 탄젠트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두 조건 때문에 탄젠트의 2k는 무엇인가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은 탄젠트 k가 있으니까 a를 구해서 이제 찾아도 될 것 같고, a를 못 구한다면 뭐 그냥 한 번에 구하지 뭐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조건. 자, 지금 방정식을 줬는데 좀 힘들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f'x, gx. 그 다음에 fx, g'x. 네, 이 fx를 푸는 거고, 제가 f'x랑 뭐 다 미분해서 정리를 했다고 치면은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 이제 좌변도 그렇고 우변도 그렇고 다 넘겨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2a 플러스 1의 sin x, 그 다음에 a-2의 코사인 x 하고 2에 이제 2x 빼기 b 제곱 얘가 되는데, 이게 그대로 써집니다.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x의 값의 합이 이제 4분의 파이다 라고 나와 있어서 여기 있는 이 괄호가 0이다 라는 것,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세모가 1이다 라는 것을 풀어주면 되고, 걔는요, 이거는 0이다를 풀면은 우리 또 코사인과 사인이 한 번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탄젠트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탄젠트 x는 자, 넘기고 나눠줘야 돼서 2a 플러스 1분의 2-a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지수가 다시 0이고, 이제 아까 우리 찾았던 이제 x는 2분의 b, 그러니까 k가 해가 돼요. 자, 그래서 해 하나는 구했는데 우리 이 해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모든 해 합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뭐 k가 하나로 유일하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정도 센스는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탄젠트 x라는 거에서 x를 찾아야 되는데 이 식도 어딘가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합시다. 근데 2랑 A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덧셈 정리를 좀 저한테 요구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자마자 2A로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A가 양수기 때문에 2A로 나눠주면은 얘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2A분의 1이 되는데 제가 A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좀 써볼게요. 그러면 이쪽도 A분의 1 빼기 2분의 1이 되고 얘는 탄젠트 K랑 L을 더한 거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왜 이렇게 썼냐 잠깐 여기에 있는 A분의 1은요 우리 아까 이쪽에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K에서 나왔습니다. 자 근데 2분의 1이라는 얘는요 새로운 애예요. 근데 누가 봐도 빼기 이거 빼기죠. 빼기로 돼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 L은 탄젠트 L은 이제 2분의 1이다 라는 거 써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쪽에 얘가 이게 됐으니까 해 하나를 K 빼기 L로 구한 상황. 그래서 같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두 개의 해가 X는 K 빼기 L 또는 K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네 둘을 합쳤을 때 이 K 빼기 L이 지금 4분의 파이라는 거고 우리는 L에 대한 탄젠트 값도 알고 그 다음 4분의 파이에 대한 탄젠트 값도 아니까 이거 가지고 탄젠트 2K를 한 번에 구할 수도 있었겠네요. 자, 그래서 탄젠트 2K는 넘기면 탄젠트 1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 그 다음 탄젠트 L 그 다음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1 해서 2분의 1분의 2분의 3에서 3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28번이 이제 이 나주권에서 방정식 쓰는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막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이 탄젠트의 값을 우리가 위에서 제시된 조건 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인 문제였으니까 이 정도 안목도 좀 길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8번까지 봤고 칠판 지우고 나서 29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3인 선분 AB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3인 선분이 있는데 얘를 지금 3등분 하라고 했죠. 그래서 A랑 가까운 점을 C라고 했고 D랑 가까운 점을 D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들이 전부 다 1로 길이가 같은 상황. 자, 그런데 B, C를 지름으로 하는 원 O를 그렸습니다. 이 위에다 P를 잡을 건데 이제 문제에서는 APD가 2분의 파이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AP가 접선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접선보다 안쪽 호에 그려지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선을 기준으로 이제 바깥쪽에 P가 형성이 된다. 이 정도도 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 BAP를 세타라고 주셨고 되게 언짢죠. 도형 분석하기에도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때 지금 AQ의 길이를 이제 F세타라고 했어요. 자, 근데 AQ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 지금 P를 하나 잡았다고 했죠. 근데 원의 중심인 D를 지나게끔 쭉 그어요. 그랬을 때 원과 다시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으니 이 PQ는 지름이라고 해서 반지름의 형태를 1, 1로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얘들끼리 길이가 같은 상황. 자, 그러면 이제 얘도 어찌됐건 도형인 상황이고 F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제로를 주고 그때 미분계수, 변화율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저희는 F세타에 대한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걸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 세타 제로라는 값을 넣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사실 이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변수를 하나로 통일하기가 어렵고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중선 정리. 제가 수원이나 미적 수업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건데 이제 어떤 삼각형이 있다고 치면 중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다 라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3에서
평면접근 딱 들어갈 때 배우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볼 건데 왜 중선 정리가 떠올랐냐면 지금 P 있죠? D 있죠? Q 있죠? 얘들을 기준으로 삼각형이 지금 중선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삼각형에서 AP의 제곱 더하기 AQ의 제곱은 1제곱, 2의 제곱 그 두 배다 라는 걸로 식을 하나 이렇게 작성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AP, 뭐 X라고 합시다, 제가.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F세타의 제곱은 얘제곱 1, 얘제곱 4니까 더하면 5, 2배 하면 10. 자, 관계식 하나. 자, 그러면 저는 X랑 세타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설정됐으니까 또 하나만 알아내면 될 것 같고, 그게 지금 이쪽에 이 삼각형 분석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세타가 딱 기분 나쁘게 걸쳐 있었던 이유는 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줘 라는 의미고, 얘는 변수를 통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사인 법칙 한번 써주면은 1은 x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2의 x의 코사인 세타 하고 되니까 얘를 정리했을 때 x의 제곱 빼기 4x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3은 0. 자, 이 두 가지 관계식을 어떻게든 얻어내는 게 중요했죠. 자, 근데 이거를 세타로 이제 통일할 수도 없으니까 얘는 라이프니츠 미분을 좀 활용해야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좀 더 편하니 x를 보조 변수로 두고 세타에 대해서 식을 다 미분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세타 제로를 줬어요. 그럼 일단 세타가 세타 제로일 때 x는 대체 어떤 값을 갖고 f 세타는 어떤 값을 갖고 따위를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은 이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도 다 알아내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한테 코사인 세타 제로를 8분의 7로 주셨으니까 제가 이 정도 삼각형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빗변이 8이고 여기가 7. 그러면 피타고라스 때문에 높이가 루트 15가 되고 우리 사인 세타 제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 제로가 결정이 됐다는 건 우리 x도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 8분의 7을 이용을 해서 x의 제곱 빼기 8분의 7 넣으면 2분의 7x인데, 자, 한 번에 씁시다. 2를 곱했으니까 6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2x 빼기 3 x 빼기 2 하고 두 개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고민을 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세타 제로를 가지고 요 삼각형 중에서 x의 값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2랑 1은 고정적인 값으로 나한테 형성이 돼 있을 건데, 자, 이거의 절반 가지고 제가 쭉 그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쪽에 얘를 중심으로 해서 요 길이만큼 반지름으로 갖는 원을 그려본다고 치면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을 때가 지금 하나의 값이 등장을 한 거고, 이쪽에 있을 때가 또 하나의 값이 등장을 한 거예요. 각도는 아니고. 그래서 이 각도에 대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에 대한 x값이 이쪽에 하나 잡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작은 값이 2분의 3, 그 다음에 이 큰 값이 2.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접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P를 형성시키려고 했으니 2분의 3은 둔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수선을 기준으로 큰 쪽, 얘를 P로 선택해야겠다. 그래서 2분의 3은 없어진다. 그래서 x는 2다.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9번이 이 값을 찾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정도 판단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수학원에서는 저희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좀 잘 활용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f의 세타 제로도 저희가 이제 찾을 수 있죠. x의 값이 2로 결정이 됐으니까. 넘기면 이제 6이고, 루트 씌워주면 루트 6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희가 저 항등식을 변형해서 어떤 것도 쓸 수 있냐면, 자, 얘는 첫 번째 2x dx d세타가 2의
f 프라임 세타, f의 세타하고 0이다를 쓸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f 프라임 세타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다가 살짝 정리해서 f 프라임의 세타 제로는 마이너스 x dx d 세타 분의 f 세타 제로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루트 6으로 구한 상황이고 여기도 2니까 지금 dx d 세타를 구하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 아직 안 쓴 거 이거 양변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2의 x에 dx d 세타 빼기 이거 고배 미분 잘 하셔야 합니다. 4 dx d 세타 그 다음 코사인 세타 그대로 두시고 여기에 더하기 하고 얘 미분할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지금 세타에 세타 제로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x는 2 넣으시면 자, 여기 이거 뭐 그냥 정리합시다. 자, 얘는 2로 다 나눠주면은 x 빼기 2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얘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x 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필요한 세타 제로랑 x를 넣어주면은 값이 형성이 되고 이거는 제가 계산을 해왔어요. 마이너스 2 루트 15네요. 자, 그래서 얘가 루트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2 루트 15니까 얘를 제곱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f의, 그러니까 k죠. k를 제곱하면 6분의 4, 60. 이렇게 되니까 얘를 약분을 해서 40으로 마무리 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9번이 제 생각에는 이거 작년 9월 모의고사 30번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상황이고 이제 도형 분석도 조금 어렵게 내가 근데 기출에서 나온 거니까 최근 기출 잘 분석이 안 됐으면은 문제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중선 정리부터 해가지고 필요한 식 끌어내고 이제 언제 변화율을 관찰할 것인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29번까지도 이렇게 봤고 저희 칠판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 문제 30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죠. 30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A에는 공비가 0이 아닌 등비 수열이고 B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가지고 정의된 수열이에요. 얘 가지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P, A3 찾는 과정이니까 미지수 적절하게 설정해서 계산 깔끔하게 해봅시다. 가조건을 보면은 AN에 대한 이제 등비급수의 합이 나와 있죠. 1-R분의 A1 이라고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값이 4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AN을 제가 식을 작성을 했을 때 A의 1, R의 N-1제곱 하고 작성할 수 있고 무한 등비급수가 수렴을 하니 공비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다 결정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A랑 A1이랑 R에 관한 관계식을 하나 얻어냈어요. 나조건을 보면은 나한테 시그마 n은 1부터 n까지 bn분의 an을 물어보고 있는데 bn 지금 조사하기가 너무 싫죠. 왜냐하면은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bn분의 an이 최소가 되도록 하라는 거는 이 수열을 나열해서 좀 조사해보라는 의미 아니면 일반항을 알아내서 계산해보라는 의미인데 조건이 너무나도 분석하기 이제 힘드니까 식을 잘 파헤쳐서 이 조건이 이 bn을 어떻게 출력해낼까 라는 거에 집중해서 분석을 해봅시다. 그래서 어찌됐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를 찾으라 했고 그 밑에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P를 찾고 BN도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BN분의 AN을 새롭게 한번 써봅시다. 자, 얘네인 조건을 그대로 따라갈 거니까 BN이라고 하는 애를 분모에 깔고 AN을 분자로 이동을 시키면 1,
아니면 마이너스 5분의 1의 a의 n 전체 제곱 될 건데 문제 조건이 새롭게 좀 바뀌어서 쓰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분석하는 걸 좀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저한테 an이라는 게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a1의 부호, 공비의 부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an의 절대값을 씌워줬다는 건 a의 1도, r도 절대값을 씌워서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a1과 r이 전부 절대값이 씌워졌고 부호가 확정된 상황이니까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그러면 r제곱이, 아니 r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범위를 가진 상태에서 0과 1 사이의 범위를 가진 상태로 바뀌겠죠, 절대값이. 그럼 절대값 a는 어떤 양의 항을 기준으로 해서 0과 1 사이의 숫자가 거듭 곱해지는 형태니까 감소하고 있는 수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가 이 수열을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관찰하기 좀 더 편하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사실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의 그래프 아닌가? 실수 전체의 도움을 받아 이 정도로 표기하는 건 괜찮겠죠. 다만 정의역이 자연수라는 거는 간과하지 마시고 어떤 항을 기준으로 해서 bn이 바뀌는가에 집중하려고 그래프를 실선으로 그렸다고 칩시다. 이 상황에서 알파 값이 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알파는 문제에서 양의 상수라 그랬고 이 지수함수는 정근선이 0이니까 양의 상수함수를 그으면 교점이 무조건 생기겠죠. 그래서 얘는 y는 알파. 그럼 얘를 기준으로 정의역이 자연수인 점들 중에서 교차되는 점이 있거나 뭐 아니면 걸치는 점이 있겠죠. 그런데 얘보다 크거나 같은 애 아니면 얘보다 작은 애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으니 부호가 무조건 바뀌는 애가 있을 거고, 제가 그 지점을 k 플러스 1로 좌표 설정할게요. 자, 그러면 a의 1부터 a의 k까지는 무조건 절대값 씌웠을 때 알파보다 큰 거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n을 1부터 k까지라고 작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부터 k까지의 범위랑 절대값 an이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는 똑같은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an의 절대값이 알파보다 작다는 k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쭉 가라는 의미니까 제가 n이 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bn분의 an을 제가 나열할 수 있게 됐는데, 자, 여기에서 bn이라는 것도 사실 쭉 나열을 할 수가 있고, 얘를 나열을 하게 되면 일단 얘부터 나열합시다. 1부터 k까지는 얘를 쭉 나열하라는 거니 마이너스 5분의 1의 a1 제곱 마이너스 5분의 1의 a2 제곱.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k까지 갈 거예요. 그 다음은 1 반복됩니다. 저는 나 조건에서 bn분의 an을 싹 다 더해서 최소로 만들고 싶었는데 나열해 보니까 음수인 항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그냥 음수인 항까지만 딱 잡아서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양수를 더하게 되면은 합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끊고 m이라는 게 k. 그래서 p가 k라는 결론이 하나 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bn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bn을 나열을 하면 이 조건을 그대로 따라갈 거기 때문에 n이 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n 쭉 뽑아주시면 되고, 1부터 k일 때는 마이너스 a n분의 5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a 1분의 5 마이너스 a 2분의 5
반복해서 k까지만 넣으면 마이너스 ak분의 5 될 거고, 그 이후에는 a의 k 플러스 1, a의 k 플러스 2 쭉 an이 반복되는 수열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b의 n이라는 l, 문제의 조건에 맞게 등비 수열의 합공식이나 무한등비급수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갈라놓은 그 p까지가 여기서부터 왼쪽, 여기서부터 오른쪽 항들의 합을 전부 계산해봐 라는 거니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p까지 bn이라는 게 51인데 1부터 p까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 k까지로 제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공비가 그냥 뒤집어졌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역수가 됐으니까. 그럼 1-r분의 1 분의 1-r분의 1을 항의 개수만큼 제곱하시고 초항이 마이너스 a1분의 5를 곱해주면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 계산이 되죠. 이게 지금 51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p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항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n은 k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bn을 계산하면 이 오른쪽 수열을 다 합쳐봐라 라는 의미고, 얘도 1 마이너스 공비 그대로예요 이번엔. 그 다음 초항이 a의 k 플러스 1 하고 됐으니까 64분의 1이라는 값을 두 개 연립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누게 되면 아래 k제곱이 나오게 되고, 아래 k제곱이 256분의 1. 그럼 이쪽에 아래 k제곱이라는 미지수를 하나 소거해서 작성할 수 있게 되고, 분자가 마이너스 250 마이너스 255 되겠네요. 자, 그럼 얘를 잘 정리를 해봅시다. 마이너스 255랑 플러스 처리해 주시고 51과 나누면 5가 돼요. 그럼 제가 얘를 통분해서 r-1 분의 r분의 r-1 이렇게 작성을 하면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a1의 r-1 분의 r 올려요. 25r입니다. 얘가 지금 1이다. 된 거예요. 그럼 이게 A1과 R을 소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알고 있는 식이 또 여기 있으니까 얘의 양변에 R-1을 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R-1을 두 번 곱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두 번 곱하면 A에 R-1 여기 원래 마이너스 1 붙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붙입시다. 자,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분모에. 그래서 넘겨요. 25r이 마이너스 4에 r 빼기 1제곱. 자, 그럼 넘겨서 전개하고 인수분해 하면 될 것 같으니 4r제곱 더하기 17의 r 더하기 4는 0. 인수분해 하면 r이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는데 우리 an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택해주세요. 자, 그럼 공비도 결정됐고 초항도 여기다가 넣으면 결정이 되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으면 4분의 5 넘어가면 곱해서 5. 그래서 A도 초항이 결정됐고 K는 이쪽에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을 K제곱해요. 4번 거듭제곱해야 256이 나오겠죠. K가 4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구하라고 한 게 32에다가 A3 더하기 P니까 32고 A3는 얘한테서 이걸 두 번 곱해주면 돼서 16분의 5예요. 근데 P는 아까 4였으니까 전개해주면은 10 더하기 128이죠. 그래서 138을 답으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적분도 30번까지 다 파헤쳐 봤는데 30번도 차근차근 접근하다 보면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저 부등식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수학2나 이제 다른 미적분, 그래프의 개형 추론할 때 했던 이제 문제들과 좀 유사한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기르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오늘 시험이 어려웠어도 자신이 부족한 점 뭐였을까 생각해 보시고, 이게 6평, 9평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물론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의 질, 그 다음 출제 경향 이런 거 따지는 거 의미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닥치는 대로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시험이 본인의 평소 실력보다 등급이 안 나왔거나 좀 떨어졌다고 하면 반면교사로 삼고 다음 시험에는 잘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6평이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자, 그럼 저는 미적분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다른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